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는 걸 보니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길 바라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3분기 GDP가 9%에서 5.5%로 하향 조정이 될 것이며 델타 변종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행히도 47,000달러 선까지 올라와서 어제 하루간 숏 포지션만 11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비트코인 조정에도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과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는 5가지 내용, 바이낸스 소송 및 몇 가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YGG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출시된 지 며칠밖에 안 된 코인이 1,000원에서 8,000원 후반까지 약 8배 이상 상승한 코인입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7월 27일 하나로 약 50억 정도의 투자 유치가 된 프로젝트인데요. 투자에 참여한 곳이 벤처 투자회사로 유명한 앤드리스 호로위츠를 주축으로 킹즈웨이 캐피털, 인피니티 벤처스크립트 등 몇 곳이 참여해 단 3초 만에 종료가 되었으며 NFT 분산형 자율조직 형태를 갖춘 플레이 투 언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확인해보니 가상 세계를 공간으로 게임을 즐기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로 그 개발자가 엑시에 있었던 게리 디존이라는 인물이었으며 엑시 인피니티를 포함해 크립토 관련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엑시 인피니티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약 20여 명 정도의 개발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의 최대 공급량이 10억 개로 많지 않았으며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코인이 배포될 예정이었으며 실질적인 거래는 7월 27일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유니스왑, OKX, 마켓캡 등 일부 거래소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CNBC는 이러한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게임에 대한 소유권 인정과 소비하는 시간에 대한 수익 구조, 긍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에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만 된다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보고 싶었는데요. 참고해보시라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트에서 2021년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큐 데이터에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는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홀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년간 동결된 비트코인은 6.1%로 사상 최대치이며 2년간 홀딩 보유자는 44%, 3년간은 30%로 이러한 이유에서 가격 상승에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은 ETF 승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선두에 위치한 금융업체들이 작년 대비 높은 비율로 투자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낙관적 기술 구조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누니아 비즈니즈는 6개월간의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 톰 데마크 지표 G1 구간이 등장할 때 몇 년간 비트코인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전했으며 마지막 5번째는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이 기존 하락 전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전부 예측일 뿐 100% 확신을 갖지 마시고 10% 정도는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CNBC에서 바이낸스 서버 마비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가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바이낸스는 실질적인 회사 자체가 없으며 사용약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은 홍콩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법정 밖에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 방식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와 함께 모든 지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며 승소 확률도 낮기에 시작부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사모펀드 회사인 리트캐피탈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의 중요한 점은 역사상 가장 큰 소비자 국제 중재가 될 예정이며 영국의 바이낸스의 퇴출과 여러 기관들이 바이낸스의 불법적 행위를 들어 퇴출시키려 하며 어제는 네덜란드까지 가세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바이낸스의 서버 마비 사건이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5월경 비트코인이 최대로 하락한 날 한 개인 투자자는 서버 마비로 매도를 하지 못해 약 6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바이낸스를 통해 일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에 조치가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8월 19일 공산주의 사상인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해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단계가 초기 단계이며
공동 부의 목표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며, 블록 미디어에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22년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의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행동과 무관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이전과 다른 사회 공평 산업과 자주국가 안전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장기간에 걸쳐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자선 환원을 요구하는데요. 이건 기업의 압박이 아닌 협박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론 재단의 저스틴 선을 포함 암호화폐 관련 인물들이 웨이보 계정에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규제와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새는 돈을 주워 담기 위해서 칼을 뽑아든 것 같아 보이며, 스테이블 코인부터 규제와 제재의 압박을 통해 20년 말부터 그려온 그림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NFT에 있어서 페리스 힐튼의 영향을 다룬 내용입니다. 악동 여인에서 능력 있는 사업가로 탈바꿈한 페리스 힐튼이 팔론 투나잇 프로에서 NFT를 설명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NFT가 무엇인지 기술 측면과 비전 그리고 가능성을 설명했는데요. 올해 4월부터 디자이너 블레이커 캐서린과 NFT 컬렉션을 출시하면서 비트코인도 보유 중으로 그 미래에 흥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를 찾아보니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소셜이나 매체에서 주식이나 투자 상품을 판매 유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SEC가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순간 멍했습니다. 이 기준이 뭘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 코인은 되는데 저 코인은 왜 안 되는지 세부적으로 찾아보고 싶었지만 머리가 아파질까봐 여기까지만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자세히 오큘러스2 제품을 이용해 VR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베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호라이즌 워크룸을 출시했습니다. 처음 보면 국내 제페토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페이스북이 소셜을 연동시켜 노비 지갑의 활성화 밑작업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하드웨어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VR, AR, 손목 밴드 등 가상 및 증강현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빵 주식을 보면 그래도 현재까지 페이스북이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었지만 현재의 코비드로 이제 눈앞에 다가온 메타버스 세계에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몇 가지 정보를 찾아보니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시스템을 통해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부 자극 이슈로 오큘러스 퀘스트 2 제품이 판매 중단 및 리콜 사태로 400만 대가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길 현재의 세상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메타버스가 정말 현실과 똑같아진다면 매트리스 영화처럼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에서 서로게이트 영화처럼 괴리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탈레반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탈출 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미 탈레반은 수도 함락 후 재정 바닥이 드러나고 있으며 각 나라와 기관은 작은 봉쇄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간 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가치는 치솟고 화폐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을지, 왜 탈중앙화 화폐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 예정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